알트코인은 한철 장사, 요 가을에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이때 알트코인으로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절대로 알트코인은 전반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번 신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번 크게 폭락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자한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알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걔네들이 사실 알트코인의 공급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알트코인 재단이면은 코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 그럼 유혹이 빠지게 되죠. 그래? 그럼 코인 좀 더 팔아버리자. 이거 한번 좀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재단 돈 좀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 첫 번째 대세 상승장이 2017년 말, 그 2018년 초까지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 그러니까 그때 최고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이 이더리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할 자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99%는 쓰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 생긴 지가 16년이 되었는데 그 알트코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돈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알트코인 책을 썼는가? 이게 이렇거든요. 코인은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절, 그러니까 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좀 완만한 상승장 초기, 이때는 주로 비트코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후에 2단계,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데 그때는 좀 쿨다운, 한마디로 좀 조정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가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을은 상승장의 막바지 단계인데 이때는 그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르지만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그때거든요. 자,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알트코인 책을 쓴 건데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가을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철 장사예요. 그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여름에 파는 거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이 알트코인은 한철 장사, 요 가을에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때 알트코인으로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절대로 알트코인은 전반의 자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지금 가을이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 2차 반감기 때도 그렇고 3차 반감기 후에도 반감기 7개월 후쯤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서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올해 11월 20일 정확히 반감기 7개월 후부터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2월 초잖아요. 보면은 그 최근 2주 동안에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95,000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뜬금없이 뭐 리플, 이더리움, 뭐 에이다라든지 아발란체 뭐 이런 코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 바로 이제 요런 겁니다. 그게 보통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 또는 그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통 지속이 돼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번에 61%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56%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그 가을장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춤하는데 알트코인은 상승을 보이는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도 물론 대선율이 굉장히 좋았으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쪽 코인이 빵 이제 한동안 1, 2 정도 올라주고 돈이 좀 이쪽 코인을 점핑해가지고 여기가 빵 올라주고 이쪽으로 해서 또 빵 올라주고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후에는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냐면 일론 마스크 코인이고 일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위너 중에 하나니까요. 트럼프 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미국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 코인이 양도세 안 받겠다 하면 해가지고 갑자기 리플, 에이다, 뭐 헤데라, 뭐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 이제 올랐고요. 그 이더리움이 지금 이번 상승에 계속 주춤했는데 지금 슬슬 가는 분위기이고 그 리플의 인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제 들러리 민코인들도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RWA 그 실물자산 토큰화 뭐 이런 자산들도 요즘에 꽤 많이 올랐고 심지어 뭐 게임 관련 코인들도 올랐고 그래서 다 그냥 점프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트럼프 당선이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뭐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물자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SEC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트집을 잡아가지고 규제를 때려서,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퍼지는 것을 좀 많이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다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이제 뭔가 상품 만들어내고 이제 할 텐데, 그러면은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면은, 그럼 비트코인으로 떼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1950만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650만 개는 한 5년 전부터 잠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놓고 안 움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고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이제 부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부자들이 그걸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죠. 앉아서 보니까 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네. 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많이 부자가 됐어. 이거 가지고 알트코인 펌핑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럼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돈을 좀 적게 넣어도 가격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고래 입장에서는 나이스. 알트코인에서 사서 펌핑하자. 펌핑 쫙 오르고, 아이, 많이 먹었네. 오케이, 다음 코인 펌핑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오르고, 비트코인 부자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가을 한철 장사라고 하셨는데 기간과 상승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2차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20배 정도 올랐고, 반감기 대비 고점까지요. 그리고 그 똑같은 기간에 알트코인은 80배, 시가총액 상위 10대 알트코인이 80배 정도 올랐고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반감기 때부터 고점까지 비트코인이 560%인가? 한 6배 정도 이제 올라졌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상위 10대 코인들이 한 15배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 2.5에서 3배 정도 이제 올라줬어요. 이걸 딱 보면은, 그래, 이제 반감기 후에 그 마지막 막바지 가을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일반적인 패턴은 이제 반감기 후에 3, 4개월 조정받는 건 똑같고요. 이제 그 비트코인과. 그럼 비트코인이 먼저 2달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먼저 간 후에 알트코인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 같이 팍 이제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시기가 반감기 7개월 후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추 지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비트코인도 가고 알트코인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들만 지들끼리 신나게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아마도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 돈을 이제 이미 빼는 거죠. 이렇게 슬슬 빼는 건데, 알트코인은 개미들이 많으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가자 와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비트코인 더 이상 안 오르고 이제 흥보를 하는데, 알트코인은 지 혼자 막 미친 듯이 한 달, 2달 가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 맨 막바지장에 가면은 그때까지 안 올랐던 잡코인들까지 다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때가 좀 이제 큰 워닝 사인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뜬금없는 코인이 10배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투자 전략과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다를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이제 무조건 나중에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시그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 시그널을 보고 잘 빠져나오면 우리가 한 머리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최고점 정수리에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한데, 그 단기 지표로는 한 머리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놓치면은 중장기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빠져나오면 한 어깨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단기 지표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한국과 해외 거래소 그 코인 가격의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 투자에 관심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 미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미친 듯이 막 코인을 사게 되면은, 그 한국의 똑같은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펀딩 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펀딩 피가 올라가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펀딩 피가 0.1%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로 고점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단기 시그널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걸 놓쳐버렸다. 또는 내가 그때 바빠서 놓쳐버렸다 하면은 장기 시그널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싹 다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비트든 알트든 뭐든 그냥 그때는 이제 오케이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게 보통 한번 상승을 하면은 직선으로 상승하는 장은 없거든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조정을 받을 땐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6만 6천에서 10만까지 올랐잖아요. 3만 4천 불 오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 17,000불 정도 반납하는 거, 10만에서 8만 3천까지 떨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올라갔는데 그걸 절반 이상 반납했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조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파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3월 중순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좀 내려가가지고 그때 결국 120일 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제 팔고 사기를 좀 두세 번 정도 되풀이한 후에 10월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죠. 10월, 11월 이때. 그 120일 선이 그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일 선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그 가격이 120선 위로 올라가서 들어갔는데 그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손실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장기 추세가 시작했다면 무조건 가격이 120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은 꽤 큰 장기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고 계신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심플한 방법이 그냥 그 인덱스 투자 한마디로 시가총액 톱 20 코인들을 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1억이 있다고 하면은 5천은 비트코인에 넣고 나머지 5천은 뭐 10개 또는 20개 그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 꽤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뭐가 갈지. 근데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갑니다. 이게 뻥뻥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이 이렇게 빵빵 뛴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톱 10, 20컬 했으면 그 리플도 당연히 잡혔겠죠. 요번에. 그리고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솔라나가 좀 덜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테마가 솔라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어영부영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그 이런 상승장에서는 순환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고 그다음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게 되는데 근데 다음에 얘가 누군지까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다음 테마가 예를 들면 솔라나가 될지 BNB가 될지 트론이 될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상위에 있는 거 다 사고라는 게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코인도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민코인 섹터가 있고 RWA 섹터가 있고 AI 섹터가 있고 뭐 미국 코인 섹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김치코인 섹터도 있고 뭐 이런데 한마디로 그 섹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한두 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게 같이 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괜찮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20개를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종목들을 리밸런싱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전에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비트 5천, 알트 5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비트는 7천이 되었고 알트가 1억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비트는 그냥 냅두고 알트코인 1억이 있는데 그럼 1억을 다시 20개로 재분배하면은 각각 코인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그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럼 그 중에서 톱 20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스텔라 루멘이라는 애는 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톱 20로. 그러면은 그 스텔라 루멘한테 밀린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팔아버리고 스텔라 루멘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종목도 바뀌어주고 그 이제 비중도 다시 재조정해주고 왜냐면은 이게 그 한 번 이제 빵 올라간 코인에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떼가지고 덜 오른 코인한테 배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갈 거니까. 네. 알트코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계속 1억이야.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1억이 10억 됐다가 1억 되면 졸라 짜증나거든요. 여기 죽고 싶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레버리지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 알트코인은 솔직히 2배 선물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뜬금없이 50% 날아가는 경우가 진짜 생기거든요. 이게 그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제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와 장기 매도 타이밍 있잖아요. 그거를 그 제발 그때 하거라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팔기가 되기 싫을 거예요. 미련이 남을 거거든요. 근데 고점이 10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8억 5천이 되었네. 아니야, 좀 있으면 내가 10억 갈 테니 그때 팔게요라고 하는데 그때 팔게요 해가지고 8.5억에서 못 팔고 7, 6, 5, 4, 3 그런 경우 같은 게 많습니다. 네.
그때는 미련 없이 날려야 되는 거고요. 위대하신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완전 최고점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고 네가 번 것의 8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날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언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정수를 못 팝니다, 우리.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에 확실히 글로벌 주식시장 금융위기가 갈리더라고요. 이제 미국 쪽은 굉장히 많이 점프를 했고, 특히 이제 나스닥 이런 애들보다는 좀 이제 굴뚝주라든지 이제 소형주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주더라고요. 이제 에너지 금융주도 막 그렇고, 그리고 미국을 뺀 모든 다른 나라들의 수익률은 미국보다 저조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이제 보였고요. 그 중에서 망한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중국은 오히려 잘 버텼는데 이제 홍콩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대충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이 생각하는 트럼프 시대에 어떤 나라가 수혜를 받고 어떤 나라가 안 받을지 그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한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23년 11월인가 뭐 그때 전망을 아마 했을 때는 뭐 이제 그 미국은 상당히 좋게 본다. 왜냐면 재선 때문에 돈을 엄청 쏴줄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쏴주는 돈이 미국에는 들어오는데 한국까지는 안 오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도 총선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래 한국 주식은 그 짝수에 안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내년은 홀수회거든요. 홀수회에서 그 코스피가 IMF 후에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에 이렇게 빠졌네. 예, 그래서 12월까지는 제가 한국 주식을 냅둘 거고 이제 1월 초까지도 비실거리면은 이제 요번에 틀렸구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겁니다. 1월 첫째 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1월 첫째 주에 수익이 나면은 그 해에 전체 수익이 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거든요. 근데 1월 첫째 주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그 해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40~50%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도 비실거렸다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내가 틀렸구만 해가지고 한국 주식 줄여라고 갈 거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년 홀수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그 새로운 정석이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 절대로 부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절대로 첫 번째 룰을 까먹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시장은 역설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바보 기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냉정하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0.97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몇 년에 망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데드캣 바운스를 몇 번 올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력이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 기업이니까요.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돈도 있고 자산도 있고 그래도 뭐 노하우 쌓은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간힘을 써가지고 데드캣 바운스 몇 번 만들 텐데 그게 그래도 내년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소형주만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 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최근 분기에 그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퍼 PBR 이런 게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11월 엄청 쳐맞았습니다. 그것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것도 그래서 1월 초까지는 냅두다가 1월 초까지도 한국 주식 비실거리면 이제 비중을 많이 줄일 거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지금 한국에서 그나마 좀 봐줄 만한 섹터가 이제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나마 뭐 하이닉스 또는 이제 조선주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일부러 이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쪽은 좀 협업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방산주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번에 한국 주식에서 쳐맞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돈 잃었다 할 텐데 저는 이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합니다. 자산 배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자주 틀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20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 만에 틀렸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 주식을 실로 좋다고 봤는데 어제 틀렸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자산을 이제 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는 비록 쳐맞았지만 이제 미국 주식은 꽤 괜찮았고요. 미국 주식 괜찮았고 이제 그 한국, 미국 채권도 11월에는 꽤 괜찮았고 이제 금은 별로였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코인을 투자한 게 있고 거기서는 좀 많이 벌었죠, 11월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은 꼭 이 중에서 말썽 부린 놈이 한두 놈은 나오거든요. 11월엔 말썽 부린 놈이 한국 주식과 금이었는데 그거를 딴 애들이 커버를 해줬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포트폴리오 안정화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을 배분하면서도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코어 새틀라이트라는 유식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 자산의 80~90%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산 배분, 정석적인 자산 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 또는 이제 주식에 이르면 뭐 인도, 일본, 뭐 중국 이런 것도 섞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자산 그 배분을 해가지고 소위 하방을 막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그럼 이제 80에서 90%가 있으니까 10에서 20%가 남잖아요. 이거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더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방법입니다. 10에서 20%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5에서 10%가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어, 그러니까 내 코어 자산은 자산 배분을 하고 5에서 10%, 또 진짜 많이 하면 뭐 15에서 20%까지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위성 자산. 위성 자산이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말 뭐 아니면 도, 100배 또는 빵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있어라 이게. 그러면 이제 8, 90%는 알아서 잘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알아서 잘 가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그 5에서 20%, 요 친구들이 막 이제 망했어. 그럼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꽝이 돼도 나머지 8, 90%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이게 꽝이 안 되고 진짜 100배 갔어.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요거는 할만합니다. 다운사이드가 있긴 한데 엄청 크지 않고 업사이드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 주식은 내년 전망도 좋게 보시나요? 미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대통령 1, 2년 차가 조금 별로고 3, 4년 차가 훨씬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 4년 차에는 다음 대선을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돈을 막 풀거든요. 이제 퍼퓰리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1, 2년 차에는 뭔가 좀 그렇게 썩 인기가 좋진 않지만 이제 그거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두 번째 대통령 임기라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8년 못하고 4년밖에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언제 그러니까 언제 위기가 많이 오냐 하면은 그 8년 했던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두 후보가 나올 때, 요때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러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 다 했어 8년 동안에 그러니까 내 후에 뭘 할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4년하고 4년 남아있다고 완전히 다르지. 내가 4년 더 할 수 있으니까 나 무조건 이기고 싶어 돈 풀어라 얘들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물러나고 두 명이 새로 오면은 돈을 별로 그렇게 푸는데 적극적이지가 않겠죠. 뭐 내일도 아닌데. 그리고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나오잖아요. 뭐한 놈들인지 몰라 기본적으로 다 어차피 사기꾼들일 테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럼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야? 얘가 되면 어떤 정책을 쓰고 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말 할까?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해요 그때. 그래서 28년 요때가 위기입니다. 요때를 잘 버틸 수 있냐가 문제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임기일 때는 1, 2, 3년 차는 보통은 괜찮은데 4년 차가 좀 위기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1, 2, 3년 차를 봤을 때 1년 차가 살짝 좀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년은 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23년, 4년 요 2년 연속으로 미국 주식 20% 이상 올랐거든요. 요런 식으로 와일드한 상승은 3년 차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르긴 오를 텐데 플러스 20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의 자금을 배분한다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코인을 이제 소박하기 시작했다가 요즘 가격이 많이 늘어가지고 한 2, 30%까지 된 것 같아요. 제 자산에. 거의 30%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 하는 거죠. 투자를 좀 더 그 나누고 싶다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어. 국장은 정말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러면은 국장 비중 좀 더 축소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이머징 시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인도랑 중국을 좀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미국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하면 일본 좀 추가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채권이랑 금은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도 넣고 은도 일부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금장이 오면 은이도 많이 오르거든요 또. 변동성이 되게 작아지죠. 사실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제가 거의 매달 돈 버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이번에 좀 깨졌는데 제가 깨진 폭이 그 전체 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2%째였나? 뭐 그러거든요.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가끔 이제 여러 자산이 같이 물어진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그래봤자 한 10에서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연금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연금 삼총사,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이건 또 이제 과세가 이연이 되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해서 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관심 많으신 분들은 김성일 작가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그냥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고요. 뭐 자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사실 뭐 미래를 오래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향후 6에서 12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코인 쪽이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 상승장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기대 수익률이 좀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채권 그중에서 뭐 나쁘게 보는 자산은 사실 이제 없는 편이고요. 다만 코인 쪽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연동성도 크기 때문에 될수록 그냥 코인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자산 다 사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